간단하게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가칭입니다만은 이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에서 과연 기독교 사립학교는 지속 가능할 것인가? 아까도 우리 김문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로 과연 지금 한국에 기독교 사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정도로 너무나 지금 무기력해져 있고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학교의 위기 가운데 단순한 운영의 위기만이 아니라 정체성의 위기, 건학이념 구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독교 사립학교란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가지고 설립자가 학교 권위를 구성해서 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한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이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과정 편성권, 기독교적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을 그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학생을 뽑을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 건학이념에 찬동하는 교원을 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등록금을 책정할 수가 있어야 되고 건학이념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구성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5가지가 지금 전부 다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가장 지금 사립학교의 위기 가운데도 특별히 저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학교가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지금 현실에 직면해 있지 않는가. 뭐 설명을 다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금 이 사학 공영화 정책은 더 그런 위기를 지금 심화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유치원도 교회가 세운 유치원, 기독교 사립 유치원에서 지금 교육과정도 누리교육과정을 쓰고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대관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자사고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그래도 구현해 보려고 강의석군 사건 이후에 자사고로 갔습니다만은 그것도 지금 폐지가 되는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고요. 교육청이 교원을 교사를 일괄적으로 임명해서 종교란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교사가 기독교 학교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교인이 아닌 교수가 기독교 대학의 교수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한 교원 임명의 위기가 있고요. 보직원도 마찬가지고요. 또 동성애 관련 문제가 또 심각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사립대학을 국가가 재정 지원하는 대신에 2분의 1 이상 관성 이사를 파송하는 소위 대학의 공영화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기독교 학교의 건학이념과 정체성을 수호해야 할 1차적인 주체가 누구냐? 기독교 사학의 법인입니다. 학교의 장, 총장님이나 교수님 또 우리 교장 선생님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분들을 건학이념에 맞는 분으로 임명해서 그 학교를 기독교적 건학이념대로 운영해야 될 궁극적이고 1차적인 주체는 법인.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독교 사립학교 법인연합회가 지난 135년 역사 가운데 무죄하다라고 하는 학교의 장애 모임들은 있지만은 그야말로 구심점이 되어야 될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과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기독교 사학의 그 법인들의 연합체가 그동안 없었다고 하는 것이 좀 결정적인 안타까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나라 기독교 사립학교 현황을 살펴보면요. 지금 사립학교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립학교 현황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은 약 65.2%가 지금 종교계 학교 가운데 기독교 학교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뭐 천주교나 불교나 기타 종교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지금 기독교 학교의 비율을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지금 종교 교육을 억압하고 있는 이런 어떤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저항하지 못하고 이것을 개선하지 못하는 상당 부분의 책임은 저는 기독교 사학이 지닐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65.2%가 지금 기독교 사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학교 중에서 기독교 학교의 비율이 초등학교가 39%, 21%, 고등학교 요거 좀 잘못 나왔습니다만은 20.9%, 18.1%, 53.8% 요거를 평균 내내는 30.6%가 전체 사학 가운데 기독교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간단하게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이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첫 번째, 기독교 사학의 비전 회복입니다. 1885년 부활절 날 우리나라에 오신 언더우드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배제학당과 정신학당 그 번학 정신을 왜 우리는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그 비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사학의 구심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기독교 사학 존립을 위한 변화의 주체로서의 기독교 사학법인 연합체인 이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의 출범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임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 학교의 위기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종폐의 위기에 저는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학 운영의 어려움이 아닌 종교교육의 위기,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인 그 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 그리고 종교와 교육을 분리하려는 정책, 왜 학교에서 자꾸 종교를 하려고 하느냐? 종교는 교회나 절에 가서 하고 학교는 그냥 교육만 해야지 이 기본적인 종교교육 자체에 대해서 제재하는 이런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기독교 사학의 독자적인 대응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서는 일반 사립학교와 같이 할 수 있지만은 이 종교교육의 문제, 기독교 교육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독교 사학만의 독자적인 대응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돼요. 오늘 너무나 우리 한국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끈끈하게 힘을 합쳐서 정말로 학교에서도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육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한국 교육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국 교회와 협력을 하는 것, 한교총을 비롯해서 교단과 또 지역 교회들과 협력을 함으로써 기독교 학교를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고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만으로도 뭐 할 수 있는 일도 있죠. 또 대학도 개별 대학교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초중고 대학교가 전부 다 같이 기독교 사학이 연대해 감으로써 이런 전체적인 기독교 사학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면전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사학의 연대를 통한 전면전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기독교 학교 자정위원회입니다. 지금 사립이라고 하는 단어, 사학이라는 단어와 마치 비리라는 단어가 연관어인 것처럼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다. 기독교 사학이 먼저 본을 보이고 그래서 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를 이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설립을 해서 정말로 이렇게 건강한 학교들이 얼마나 존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독교 사학이 먼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학 발전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기독교 학교를 심판하실 때 누구를 오라고 할까? 사학법인을 오라고 할 겁니다.
학교의 장이 아니고 교수나 교사가 아니고 법인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번화기념의 사명을 법인에게 주셨고 그래서 설립을 했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독교적 번화기념대로 과연 기독교 사학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때까지 수세적 방어적으로 대처를 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아까 그 사학법 문제처럼 문제가 생기면 뭐 국회에 가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수세적 방어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또 전면적이고 제도적이고 총체적인 대안을 미리미리 연구하고 준비하고 제시를 해서 이 기독교 사학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야 될 주체적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기독교 교육 관련 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적어놨습니다만 기독교학교 연맹 연합회 오늘 대표들도 다 오셨습니다만은 그리고 기독교사단체 또 교목연합회 또 기독학부모 단체 기독학생단체 또 기독교 교육학자들 기독교 법조계들 해서 기독교 교육과 관련되는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역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의 역할이 뭔가라고 할 때 먼저 이 이름을 잠깐 명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학법인이라고 하는 게 주체다라고 하는 점에서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기 선교사님들의 그 번학 정신, 바로 미션 스쿨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션이라는 말은 사명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학교의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네트워크는 기독교 사학법인들 간의 공동체 형성과 협력과 연대를 의미하는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의 5가지 역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가운데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의 협력, 또 한국교회와의 협력, 그리고 연구기관과의 협력, 그래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해나가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 5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먼저 기독교 사학법인의 역량을 증진하고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법인 이사님들이 처음 계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독교적 번화기념이 뭔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거든요. 또 개별 학교만이 아니라 전체 기독교 학교의 정신이 뭔지, 성경의 가르침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신임 기독사학법인의 이사들과 이사장들을 위한 연수도 필요하고요.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또 임원들의 역량증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기독교 학교들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내실화하는 이런 역할이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이 기독교 사립학교 유관단체들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사학법인 연합회 임원들도 와 계십니다만은 저는 사학법인 연합회와 상당히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공조해야 될 것을 일반 사립학교와 함께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일반 사립학교와 함께 사학법인 연합회의 무게 중심을 두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기독교 교육의 문제, 종교 교육의 문제는 또 이 사학법인 네트워크, 미션 네트워크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력이 요청되기 때문에 사학법인 연합회의 회원이면서 동시에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의 회원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슨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더 윈윈할 수 있는, 더 오히려 강화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독교학교 연맹이나 기독교학교 연합회나 사학법인 연합회나 모든 기관들이 더 힘을 내서 정말 사학의 정상화를 위해서 또 기독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맹, 연합회 또 기독교대학 총장협의회, 신학대학교 협의회 단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교단 연합기관은 물론이고 교단과 노회, 지역교회의 협력 그리고 지금 다음 세대가 위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다음 세대의 위기는요, 딴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 운동에 한국의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독교 학교와 한국 교회가 힘을 합쳐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연구 연수 기능을 교육계와 법조계와 협력을 해서 제가 지금 2005년부터 뭐 기독교 학교교육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구기관과 협력을 해서 미리미리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사학에 대한 종합적이면서 다측면적인 연구를 수행을 해나가고 마지막으로 대정부 대국회 활동 및 이미지 제고 노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독교 학교 자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저는 기독교 학교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육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소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좋은 기독교 교육을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고 그래서 사립학교의 이미지, 기독교 사학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정말 기독교 사학의 설립자와 법인의 헌신적인 수고로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학의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힘을 모아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특별히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구심점의 역할을 부족하지만 힘을 모은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돌을 옮기는 역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